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입니다. 책을 낭독하다 보면 스스로 불만이 자꾸 쌓이게 돼요. 발음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글씨도 잘 못 읽을 때가 많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답답하다 보니 불만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욕심인 건가? 좋은 욕심인 건가? 아니면 너무 무리한 욕심인 건가? 나의 능력은 30인데 내가 100을 원하는 욕심쟁이인 건가 생각해 봐요. 그런데 좋은 욕심이든 무리한 욕심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천천히 나아갈 것이고 이렇게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한 걸음이 남들보다 작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나가려고 해요. 오늘도 좋은 북스에서 펴낸 김유은 작가님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어린 선생님. 글쓰기 클래스에 오는 수강생 중에 예비 작가님이 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엄마의 추천으로 수업을 들으러 왔다는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다. 그는 수업 시간마다 아몬드 초콜릿을 챙겨와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한다. 혹시 펜을 안 가져온 다른 수강생들이 있을까봐 육각 연필을 5자루씩 챙겨오는 착하고 예쁜 아이다. 나는 수업을 시작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곤 한다. 회사에 다니느라 이번 주도 정신없이 흘러갔다고 말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매주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준다. 한 번은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몸이 이곳저곳이 아프다며 무릎에 생긴 상처를 일어서서 보여주었고, 또 다른 날에는 현장 체험 학습으로 다녀온 놀이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8살이라서 줄 공책이 아니라 10개의 정사각형 모양의 칸이 나누어진 공책에 글을 쓴다. 매주 한 편의 글을 써오는 과제가 있는데 삐뚤삐뚤한 글씨로 네모칸 밖으로 글자가 삐져나가지 않게 적어오는 그 이야기가 무척이나 사랑스럽다. 그가 써오는 글의 종류는 다양하다. 형과 다투게 되어서 형이 너무 밉다는 글을 써오기도 했고,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오기도 했다. 꽤 많은 글을 써서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이 있다. 책임감은 용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마음이다. 그만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는 것이다. 나는 책임감이 크다. 키도 작고 달리기도 느려서 축구를 그만하고 싶어질 때가 와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훈련을 한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나도 달리기가 빨라지고 축구도 더 잘할 것이다. 책임감은 나를 계속 잘하게 해줄 것이다. 어린아이가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도 대단했지만 나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은 용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책임감을 설명한 구절이었다. 책임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아마도 어떠한 일을 맡아서 끝까지 해내야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그 일이 설령 싫어졌어도 책임감에 의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클래스에서 어린 작가님이 낭독한 글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다. 자신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책임이라는 글자를 버겁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몇 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늘 망설여졌다. 내가 한 선택은 모두 내 책임이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부담이나 무서움 정도로 느끼고 있었던 책임감의 정의보다 꼬마 수강생이 알려준 정의가 더 맞는 의미이다. 모든 걸음마다 책임감을 느끼고 걷는다는 것은 그 한 걸음마다 두렵지만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 내가 나를 믿고서 지금을 노력하며 지내는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자세였다. 나는 진정한 책임감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수업날 고사리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가져왔다. 4주간 저희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이 웃는 것을 보면 저는 망고 주스를 마신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저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글을 쓸 때면 자꾸 선생님한테 초콜릿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고맙습니다. 나는 분명 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작한 클래스였는데 정작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좋으면 좋다고 숨김없이 표현하는 그 해사함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해주려고 하는 다정함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가장 어린 제자이자 선생님을 아주 오래 잊지 못할 것 같다. 우리가 바라는 위로의 방법. 어떤 위로의 모습도 모두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그중 가장 좋은 위로는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들어준다는 행위가 가져다주는 특유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 지금 내 심정은 이래. 아무에게나 할 수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꺼낸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그 모습이 나는 참 좋다.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멋진 말을 해줘야 한다거나 내가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사연을 이야기해준다거나 그냥 한번 넘겨도 된다는 어른스러운 조언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진짜 힘든 사람에게는 그 누구의 조언이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칫하다가는 위로의 뜻으로 전한 나의 경험담이 듣는 사람에게 무시의 뜻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말하는 사람은 아주 긴 시간을 속으로 내내 앓다가 겨우 꺼내어 본 말이다. 그런 친구에게 위로의 뜻으로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야, 너희 회사는 그래도 야근 수당도 주고 내 팀장은 성격도 괜찮잖아. 나 봐. 우리 회사는 야근 수당도 없고 팀장 성격은 최악이고 죽겠어 아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지 않다면 방금 건넨 말이 무슨 의도의 위로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들으면 고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더 힘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너는 괜찮은 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이다. 안타깝게도 마음이 힘든 사람이 듣는 입장에서는 너는 나에 비해서 힘든 편도 아니니 고민할 필요도 없어
라고 의미가 와전되어 전달되기도 한다. 힘듦을 쉽게 털어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하면 주위에서는 온통 자기가 더 힘들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나 TV에 나오는 극한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한다. 주위에 사람은 있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다. 힘들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누구보다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니까 모두 나를 보고 안쓰럽게 여기면서 위로해줘가 절대 아니다. 단지 나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나면 다시 또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뜻이다. 별로 힘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다. 주저하다가 꺼내본 요즘 좀 힘들다는 한마디는 아주 큰 용기일 것이다. 특별한 위로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잠시 곁을 내주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꾹꾹 눌러 담고 있는 힘듦이 있다. 털어놓을 줄 몰라서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가만히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외롭다. 힘들다. 무섭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너는 그 정도로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왈가왈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 그 자체를 공감해주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혼자서 꾸역꾸역 감정을 참는 법만 배우게 되고 쉽게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는 오늘의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주어 고맙다고. 오늘도 마무리하는 짧은 글을 하나 표시해 두어서요. 짧은 글들도 좋은 글들이 많아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무조건 참지 않아도 돼. 울지 말라는 말이 눈물을 그만 흘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감내하고 이겨내라는 뜻이 아니다. 울더라도 조금만 울길 바라는 것이다. 너무 많이 울어 눈가가 짓무르듯 마음이 짓물러져 버릴까봐 휴지로 계속 닦아낸 피부가 헐듯 마음이 헐어버릴까봐 내 가슴이 아팠을 뿐이다. 강해지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탁이다. 어여쁜 사람아, 부디 조금만 아파주라. 오늘 저녁도 아프지 말고 행복한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